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도요타 하이랜더입니다. 4세대 모델인데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 판매되는 모델이죠. 도요타가 워낙 글로벌 종합 자동차 메이커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선택지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아주 많은 차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국내에서 팔면 어떤 차들이 좀 팔릴까 고민한 결과가 바로 이 도요타 하이랜더 라는 얘기겠죠. 이미 4세대 모델이고요,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메이커 도요타가 미국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좀 다국적 모델이다 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요타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모습 역시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사다리꼴 프레임에 블랙 그로시 재질로 패턴을 적용을 해서 라디에이터 그릴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윙의 느낌도 나죠. 이런 도요타 엠블럼 집어넣고 있고요. 오토 하이빔 기능도 들어가 있는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20인치 타이어 들어와 있죠. 이 안에 엔진룸 안에는 2.5리터 가솔린 엔진 188마력의 힘을 내고요, 여기에 구동에 관여하는 모터의 출력 134kW입니다.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 246마력의 힘을 내죠. 그래서 이 차 공차 중량이 2085kg이 되는데, 2톤이 넘는 몸무게를 감당하기에 246마력의 힘, 아주 강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충실히 이 차를 끌고 달릴 수 있는, 그래서 무난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힘, 전자식 무단 변속기가 조율을 하고요. 이 차는 하이랜더는 도요타의 뉴 글로벌 아키텍처, 그러니까 TNGA 플랫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TNGA K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강성, 경량화, 이런 특징, 저중심 설계, 이런 특징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도요타 세이프티 센서, 그러니까 주행 보조 시스템 및 안전 장비들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차체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살인 구동 시스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아주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중형 SUV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하이브리드의 효율성인데요. 국내 공인복합 인증 연비가 리터당 13.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연비가 아닐까 싶은 게, 이 차 공차 중량이 2085kg, 약 2.1톤이 되는데요. 이 몸을 가지고 13.8kg의 연비를 보인다라는 것, 아주 높은 효율, 대단한 효율이다 싶습니다. 놀랄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판매 가격, 이 차 2개 트림으로 판매가 됩니다. 플래티넘과 리미티드인데요, 리미티드 6,660만원, 플래티넘 위급 트림 7,47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값어치 제대로 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실내 살펴보시죠. 컬러가 아주 단정하죠. 베이지 컬러의 가죽 시트, 그리고 블랙 톤으로 마무리한 이 대시보드, 블랙 앤 화이트 정도의 실내 디자인 컬러 컨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되어 있고요. 12인치 계기판, 12인치 센터페이시아 터치스크린 모니터 들어와 있고요. 그 아래로 송풍구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사이로 지금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글로우 박스 위로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죠. 짜투리 공간들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밑으로도 별도의 공간 2개의 컵홀더, 그리고 이 콘솔 박스도 아주 깊습니다. 여는 방식도 이렇게 슬라이딩 시켜서 여네요. 전자제어 무단 변속기 조절한 변속 레버죠. D, 왼쪽으로 밀면 S, 수동 변속 할 수가 있을 테고요. 토글 스위치를 통해서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스포츠, 노멀, 에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옆에 보면 트레일 모드가 들어와 있는데, 이 트레일 모드는 오프로드용 주행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면이 거칠 때 어떤 그 각 네 바퀴 사이에 구동력 차이가 있을 때, 높낮이 고저 차이가 있을 때, 그런데 결국 오프로드겠죠. 오프로드에서 이런 트레일 모드 사용을 하면 좀 더 용이하게 쉽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될 테고요. 이제 배터리가 충분하고 속도가 맞으면 EV 모드를 우선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C타입 USB 포트가 2개,
충전용이고요. 그리고 USB 포트 2.0 포트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연결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이제 연결이 되겠죠. 12V 전원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판 설정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끄는 거죠.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LTE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그리고 PCS 긴급 제동 보조, 주차 보조 기능들 들어와 있고요. 차량 설정에 들어가서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이죠. 커브에서 감속하는 기능을 끄던지 반응을 좀 약하게 강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립미터 계기판 형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젯을 해서 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계기판 가운데로 속도계가 오게 할 수도 있고요. 두 개의 원형 계기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미터 스타일도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캐주얼, 스마트 이렇습니다. 터프, 스포티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스마트하게 가볼까요? 우측 서클에 평균 여름비, 사륜구동, 타이어 공기압, 에너지 모니터, 트립 A, B 이렇게 설정을 해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에코 점수까지 올라오네요. 같은 부분들을 이제 왼쪽 서클에서도 어떤 정보를 띄울지 이렇게 선택해서 띄울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에너지 모니터, 오른쪽에는 사륜구동 시스템 작동 상황 이렇게 보면서 움직이도록 하죠. 그 차간 거리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죠.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조향 보조 장치 활성화 시킬 수가 있고요. 레인 센터링 기능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하나, 둘, 2.6회전 정도 합니다.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3회전이 채 안 되는 2.5회전 조금 넘는 정도의 락트락 조향비, 예민한 타이트한 정도의 조향 성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스티어링 아래 패들 시프트는 없죠. 왼편에 리어 게이트 열 수 있는 버튼, 운전석에서 열고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토 하이빔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헤드램프, 오토 하이빔 활성화하려면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뷰, 차체 주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파노라믹 뷰 모니터가 있고요. 차량 아래 보기 기능도 있습니다. 코너링 뷰, USB 포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유선 연결을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차량 에너지 흐름 볼 수가 있고요. 에어컨 작동, 앞좌석 뒷좌석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옵션 제빙 장치도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이런 부분들 유용하겠네요. 에코, 히트, 쿨, 공조 장치의 효율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기능들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행 정보, 현재 연비, 연비 이력도 볼 수가 있고요. U+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U+ 스마트홈, 도요타 커넥트 앱과 연결을 하면 아주 많은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니 뮤직 들어와 있고 음성 인식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공조 버튼들이죠. 좌우 분리돼서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3단계로 열선 시트, 그리고 아래 3단계로 통풍 시트. 통풍 시트를 하게 되면 열선 시트는 안 됩니다. 뒷부분도 운전석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JBL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 모두 11개의 스피커가 실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어백은 모두 8개의 에어백이 들어와 있죠. 무릎 에어백도 들어와 있고요. 선글라스 케이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뒷좌석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죠. 제끼면 화면이 디지털 모니터로 변합니다. 차의 뒷부분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 형태로 비춰주는 거죠. 그러면 차의 실내는 이 부분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되겠죠. 선명하고 넓은 화각으로
차의 뒷부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공간의 여유가 상당하죠. 시트, 좌우 시트를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독립된 시트로 구성을 한 거죠. 제일 앞으로 시트를 밀면 이 정도까지 오게 됩니다. 3열 시트까지 사람이 앉을 때는 이렇게 공간을 좁혀서 같이 앉으면 될 테고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앉는다, 2열까지만 사람이 앉는다 해서 2열 시트를 완전히 뒤로 밀면 이렇게 한 뼘 정도의 공간이 무릎 앞으로 남게 됩니다. 머리 위로도 주먹 세워서 여유 있게 드나들 정도의 공간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하겠죠. 이쪽에 두 개의 컵홀더가 들어와 있는데 이 공간 그냥 비워 놓으면 어떨까 싶고요. 컵홀더보다 뭔가 테이블 정도 있어서 물건들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컵홀더는 도어 패널에 있는 이 공간 이용해서 컵홀더를 이쪽에서 사용을 하면 될 테니까요. 가운데 공간은 그냥 비워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뒷좌석 이렇게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차창은 완전히 수납이 됩니다. 햇볕 가리개 수동이지만 이렇게 햇볕 가리개도 적용되어 있어서 특히 요즘처럼 한여름에 햇볕이 강할 때는 이런 햇볕 가리개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잡이 들어와 있고 머리 위로 파노라믹 썬루프 들어와 있어서 아주 차창 밖 풍경 시원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레스트 이렇게 내려서 팔걸이 이용할 수가 있을 테고요. 뒷좌석을 위한 공조장치도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 시트의 열선 시트 각각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C타입 USB 포트 2개, 120V 전원 사용할 수 있는 전원구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센터 터널 손가락 2마디 정도의 센터 터널 살짝 올라와 있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가운데 좌석은 없으니까요. 센터 터널이 있어서 좀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 라는 느낌은 없겠습니다. 7인승입니다 이 차. 그러면 뒷열 2열까지 좌우 분리된 독립 시트 2인승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어디 앉아야 되겠습니까? 제일 뒷좌석 3열 시트에 앉아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3열 시트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잠깐 뒤에 가서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로 가시죠. 자, 3열 시트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 이렇게 제끼면 시트를 앞으로 옮길 수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문을 닫고 3열에 앉게 됩니다. 앉는 자세가 이렇게 되네요. 머리 위로 손바닥 2개 정도 공간 남아 있고요. 앉을 때는 이렇게 3열까지 다 준비되어 있죠. 상당히 좁겠죠. 휠라스가 안으로 파고들어서 실내 공간 또 파먹고 있습니다. 이 좁은 폭에 3사람이 구겨서 앉는다 라는 얘기죠. 2열까지 4인승으로 하고 나머지 3열에 3명이 앉도록 했습니다. 2열 시트 완전히 하면 뒤로 오면 이런 자세가 됩니다. 아우, 뭐 제대로 앉아서 움직이기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 정도 공간이면 앞뒤에 그나마 3열이 좀 편하게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나 저러나 뒷좌석 3열 공간은 아주 좁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3열 시트는 어차피 드물게 사용하기 때문에 좀 불편을 감수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신에 2열까지는 아주 여유 있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1, 2열 공간을 위해서 3열을 희생시켰다 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실내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노면의 충격,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기분 좋게 움직이는 그런 반응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되는 빨래판길 지나고 있습니다. 충격이 일정 부분을 걸러내고 시트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그 충격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불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런 차체 흔들림을 또 컨트롤 해주는 피치 보디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터의 토크를 정밀하게 제어해 주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의 반응을 제어를 해서 피칭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해 줍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되어 있는데요. 주행 상황에 맞춰서 구동력을 앞뒤로 제어를 해주죠. 100대 빵, 그러니까 순수하게 전륜구동으로 움직일 때도 있고 최대 20대 80까지 구동력을 제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앞바퀴 구동력은 최대 100 그리고 최소 20 구간에서 움직이고요. 뒷바퀴는 0에서 80% 구간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 사륜구동 시스템 평소에는 지금 앞바퀴 굴림으로 가고 있죠. 강한 힘이 걸리면 80에서 20%까지 가변적으로 뒷바퀴로 토크를 전달하고요. 급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렇게 사륜구동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앞바퀴 굴림으로 움직이고 코너링을 한다거나 가속을 한다거나 오프로드에서 움직일 때 네 바퀴의 구동력이 제각각 다를 때 사륜구동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충방전이 일어나죠. 배터리 소모도 빨리 되고 충전도 빨리 됩니다. 어댑티브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한번 작동을 해보죠. 자, 앞뒤와의 차간거리를 맞추고요, 유지를 하고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굽은 길에서도 조향에 스스로 개입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차로의 중앙을 아주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죠.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데요, 차선을 따라서 차로의 중앙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의 운전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하는데 차가 어느 정도 보조해주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런 장치들 활용을 해야죠. 주행 보조 시스템이자 동시에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자, 주행모드 잠깐 스포츠에 넣고요, 속도 조금만 올려봅니다. 가속 페달을 툭툭 밟아보는데 그렇게 강한 힘이 느껴진다기보다는 한 템포 늦은 반응 정도가 전달되네요. 이 차의 성격을 잘 얘기해주는 그런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깊게 밟아보는데 킥다운 버튼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저항 없이 바닥까지 밟히고요. 엔진 사운드에 비해서 차체 반응은 한 박자 좀 늦은 편이 아닌가 싶고요. 전자식 무단 변속기, 그러니까 ECVT를 적용을 하고 있죠. 스티어링 휠에 패들 시프트는 없고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밀어서 수동 변속을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단 변속기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무단 변속기의 강점, 부드러운 변속감, 우수한 연비 정도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합이 잘 맞는 변속기 스타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빠른 속도까지 달려보는데요, 사륜구동 시스템과 피치 바디 컨트롤 기능이 잘 작동을 해서 그런지 차체의 흔들림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싶습니다. 가속을 할 때 엔진이 좀 과하게 돌아간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낮은 속도에서는 EB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온 뒤에는 EB 모드 우선 적용이 안 되죠. 계기판에 에너지 흐름을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죠. 엑셀 오프하면 EB 모드가 활성화되고 가속을 하면 엔진이 돌아가고요. 늘 어떤 그 모터의 지원을 받아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 기능이 들어와 있죠. 긴급 제동 보조,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추적 어시스트 등이 들어와 있고요. 플래티넘 사양에는 어댑티브 하이빔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전면에 올라오고요. 컬러로 보여지죠. 그리고 화면 사이즈가 커서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시속 100에서 잠깐 제동 한번 해봅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앞뒤로 차가 없는 것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순간에 살짝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동 과정에서는 차체가 수평을 유지하려고 무지 애쓰고 있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네요. 마지막 순간에 까딱 숙여졌다가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 좀 딱딱하게 밟히는 편이고요. 비상등이 작동하거나 안전띠가 몸을 되감아주는 그런 반응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속도를 올려서 코너링 한번 도전해 봅니다. 235R20 사이즈의 타이어, 4륜구동 시스템, 앞에 맥퍼슨, 뒤에 W25 서스펜션, 그리고 피치보드 컨트롤 등의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이 차의 코너링 특성을 보여주지 싶은데요. 스포츠 모드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 코너링 들어갑니다. 제동, 턴. 약간 기우는 느낌이 있죠. 차체가 높아서 기우는 느낌을 숨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제법 빠른 속도로 코너링을 몰아붙였는데 아주 다이나믹한 반응을 보이면서 코너링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살짝 이제 비명을 지를까 말까, 이 경계선상에서 어금니 지그시 깨무는 듯한 그런 소리 들려줬죠. 노면을 악착같이 물고 있으면서 구동력을 놓치지는 않았고요. 구동력을 잘 유지하면서 빠른 코너링 잘 돌아 나왔지 싶습니다. 서스펜션이 그렇게 하드한 편은 아닌데다 차체 높이도 있어서 코너링 도중에 어느 정도 차체가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차체가 기울어진다는 것, 그만큼 좀 재미있고 다이나믹한 느낌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토요타 하이랜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SUV로서 아주 충분한 성능, 편의성, 공간 갖추고 있다 싶고요. 그래서 판매 가격이 얼마냐? 리미티드와 플래티넘 두 개 트림으로 판매가 됩니다. 리미티드 아래급 6,660만원, 그리고 플래티넘 7,470만원, 6천만원, 7천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입 SUV다 라는 말씀이고요. 자, 246마력의 무난한 성능, SUV로서는 무난한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이 차 246마력이고요. 공차 중량이 2085kg이죠. 마력당 무게비 약 8.4kg. 덥지만 에어컨 잠깐 끄고요. 주행 모드 스포츠로 가고요. 변속 레버도 S 모드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힘을 차곡차곡 쌓아서 속도를 올려가는 그런 반응입니다. 시원하게 팡팡 터지는 그런 힘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네, 연비 테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곳 파주 해리마을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직접 달려가면서 연비 측정해 볼 텐데요. 이 차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13.8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연비죠. 제 경험으로 볼 때 아마 공인복합 연비보다는 연비가 더 나올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볼 테고요. 실내 온도 21도, 풍량 2단계로 맞춰봅니다. 연비 세팅 다시 하고요. 주행 모드 에코로 갑니다. 네, 출발합니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7.5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건너왔는데 교통체증을 만났습니다. 가양대교 남단인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입장에서는 이런 교통체증이 반갑습니다. 반가울 것까지야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싫지 않다라는 얘기죠. 왜냐, 연비가 좀 더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계기판 보면 EV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저속으로 움직일 때 배터리 잔량이 충분하다면 EV 모드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엔진은 쉴 수가 있는 거죠. 엔진이 쉬는 만큼 연비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연비 리터당 17.7 보이고 있죠. 아까 행주대교 북단에서 17.5로 건너왔는데요. 17.8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체증을 만나면 연비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점이겠죠. 바로 이런 맛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7.5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 앞차 따라서 정지했고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7.0km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13.8km보다 리터당 3.2km 더 달린 연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공인복합 연비도 대단한데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연비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차 도요타 하이랜더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합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2차 도요타 하이랜더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소리입니다. 주행할 때의 소리가 아니라 센터페시아의 모니터, 터치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 모니터 터치할 때마다 이 소리가 나는데요. 이 소리 어떻습니까? 듣기에 괜찮으신지요? 저는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다, 좀 거슬린다 싶습니다. 음성명령 시스템이 제한적이죠. 오늘 날씨 현재 문산읍은 맑고 기온은 20. 라디오 실행해. 요청하신 기능을 실행합니다. 설탕이 단맛이 아니라 좀 씁쓸해지는. FM 93.9.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MBC 라디오. 답변을 못 찾았어요. 실내 온도 19도.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이크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볼까요? 노래 하나 틀어줘. 바이브에서 음악을 재생할게요. 지금은 미리 듣기만 가능합니다. 전곡 듣기를 원하시면 자, 이렇게 네이버 클로바와 연동해서 음성 명령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몇몇 명령은 수행이 안 됩니다. 네, 시승을 마쳤습니다. 성능은 무난하고 효율은 대단합니다. 246마력의 힘으로 공차 중량 2085kg의 이 몸무게를 거뜬하게 끌고 달리죠. 하지만 팡팡 터지는 여유 있는 아주 강한 힘은 아니죠. 실제 주행에서 아주 여유 있게 무난하게 끌고 달리는 그런 힘, 성능을 마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7인승 SUV 이 차의 성격으로 본다면 딱 맞는 성능이 아닌가 싶은 게 7인승 SUV 이 차 타고 그렇게 스포티한 주행, 빠르게 달리고 과감하게 코너링을 하고 급정거를 하고 이런 고성능 주행을 하는 차는 분명히 아니죠. 여유 있게 무난하게 달릴 수 있는 게 이 차에는 딱 맞는 주행 방법이 아닌가 싶고, 효율 대단한 게 공인복합 연비를 리터당 13.8로 인증을 받았는데 실주행 연비에서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연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고요. 역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대단하다 싶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도요타가 역시 잘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기자동차들이 아주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그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다만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도 많은 게 사실이죠. 대표적인 게 충전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한다면 그런 충전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실생활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요타 하이랜더 타면서 그런 생각 다시 해보는데요. 일단 그 불편하지 않게 그래도 친환경 자동차를 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요타 하이랜더 구매 리스트에 올려보고 유심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